네, 오늘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가라앉고 있다에 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화가 있어 보여 업데이트를 해 봅니다. 1번, 전 세계 해수면은 10년간 3.5cm가 높아졌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데 중국은 10년간 4.5cm가 높아졌죠. 중국의 해수면이 높아지는 속도는 최근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전 2년간 2cm가 높아져서 2배 이상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중국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땅도 꺼지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속도가 더 빠른 것이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중국 선전 지역은 매년 7cm씩 땅이 꺼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보다 해수면 상승이 빠른 이유는 지하수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도 같은 이유로 수도가 가라앉고 있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계속 땅이 가라앉고 있어서 해수면 이하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물에 가라앉는 속도가 엄청 빨라서 북부 자카르타는 최근 10년간 2.5m 이상 가라앉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기는 이유이기도 하죠. 수도 자카르타가 물에 가라앉는 이유는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1900년대만 하더라도 인구 11만 명이었던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되면서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13개의 강이 모여드는 강 하구 늪지대에 물은 땅에 도시를 만들었는데 자카르타의 상수도 보급률이 60%밖에 안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주민들은 상수도가 안 들어오자 우물을 파내서 지하수를 뽑아내다 보니 지하수가 있던 공간이 비면서 집안이 가라앉게 된 것이죠. 원래 지하수를 뽑아내도 비가 오면 다시 채워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카르타는 도시화가 많이 되어서 지면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이다 보니 빗물이 지하로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빗물이 지하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400만 명 이상이 지하수로 생활을 하니 땅이 감당을 못하고 꺼지는 것이죠. 물 부족 국가인 중국도 지하수 사용과 도시화가 겹쳐서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뽑아내고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면 지하수도 못 쓰게 되기 시작합니다. 물을 쓴다고 지하수를 퍼낸 자리에 바닷물이나 지상의 오염수가 침투해 사용할 수 없는 지하수가 나오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은 대통령 군과 공무원 등 50만 명이 살 수 있는 1단계 공사가 327억 불의 예산으로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45년까지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2에서 3단계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20년간 대대적인 수도 개발이 진행되게 됩니다. 누산타라는 서울시의 4.2배 면적에 진행되는 대대적인 수도 이전 사업입니다. 신도시를 만들어본 한국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신임 대통령 프라보워를 지켜보면 본격적인 진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은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20%를 정부 재정으로 진행하고 80%는 민간 자금으로 진행 예정인데 두 자금 모두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프라보워의 무상 시리즈가 원인입니다. 프라보워는 학생들에게 점심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전 국민 무상 건강검진을 도입하였습니다. 빈곤층이 많아서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이 많고 결핵 발병률이 10%가 넘는 나라라서 무상급식과 건강검진은 의미가 있는 일이죠.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과 무상 시리즈를 동시에 할 만큼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 여력이 없으면 세금 수입을 확대해야 하는데 프라보워는 확정되었던 부가세 인상도 취소를 합니다. 적자 재정을 탈피하기 위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11%에서 12%로 올리기로 2021년에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가세 인상안 시행 직전에 프라보워는 개인용 제트기, 요트, 고가 주택에만 한정해서 시행하는 것을 적용 범위로 변경한 것이죠. 워낙 제한적인 시행이라서 부가세 수입이 추가로 들어오기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기지 못하게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무료검진을 도입하고 추가적인 세금 수입이 없으면 2025년 재정 적자가 GDP의 3.1%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프라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장을 위해선 부채에 대담해져야 한다 라고요. 재정적자 3% 제한 법률을 수정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프라보우 대통령의 정책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보다 높은 80.9%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율은 높지만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규모 재정 적자로 국가 신용이 불안해 보이게 되는 거죠. 프라보우는 중국과 협력해 현재 5%대인 경제 성장률을 8%대로 끌어올려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브릭스에 가입을 했고 취임 후 처음 방문한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원 부국이지만 재정 측면에서는 문제를 보이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중국도 지반 침하가 지속되면 중국의 해안 도시 상당 부분이 해수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래는 현재 중국 지도입니다. 아래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가 동시에 일어나는 뒤의 중국 해안 도시들입니다. 1년간 1cm가 오르고 있고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몇십 년만 지나도 지반 침하로 인해 해수면 상승 영향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 토대가 단단해서 지반 침하가 없고 해수면 상승만 영향을 받아서 세월이 지나도 서해안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기는 수준입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는 재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감안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은 당장 큰 변화가 없겠지만 1년에 7cm가 꺼지고 있는 선전 지역 등은 대책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해수면 상승에 한국은 큰 영향이 없는 것을 보면 단군 할아버지의 안전 몰빵 성향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냥 거의 땅이 우리나라 땅만한 게 그냥 다 해수면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